경수는 이미 옥순과의 심리전에서 거의 완패하였으며 이는 옥순을 우선순위 대상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저는 옥순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심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옥순은 매우 똑똑하고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옥순의 방법은 경수가 자신에게 심적으로 투자하는 시간적 비용을 늘려 매몰 비용을 크게 쌓았으며 자신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상관과 부하 직원의 프레임을 만들어냈죠. 이렇게 된다면 경수는 스스로 자신이 옥순보다 아래라고 판단할 것이며 결국 옥순을 후순위로 배치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솔로가 아닌 사회에서의 상황이었다면 옥순은 이 상태로 경수를 묶어두고 경수보다 더 뛰어난 알파적 성향을 가진 남자를 찾다가 발견하면 경수를 버리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냥 경수에게 돌아가겠죠. 또한 이런 옥순의 전략은 경수의 정복 욕구도 크게 자극할 수 있어 옥순의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비록 도덕적이지는 않지만 옥순은 이렇게 스스로 피해자를 자처하며 상대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관계의 우위를 잡아나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은 외모가 예쁠수록 남자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왜냐면 저번 화에서도 말했듯 남자는 생존 가치보다 복제 가치를 훨씬 높게 보기 때문에 단순히 여자의 외모와 나이에 매우 큰 가치를 부여하기에 진화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모와 나이를 타파할 방법도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지금 옥순이 쓰는 방법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옥순과 반대로 현숙은 경수 자신의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죠. 이로써 현숙은 경수에게 있어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옥수는 경수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수를 후순위로 배제시키겠지만 영숙의 등장으로 인해 희소성의 오류에 따라 다시 우선순위로 올라가겠죠. 또한 많은 남자들이 선택한 영숙 또한 희소성을 띠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알아보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심리는 심리학의 리액턴트 효과와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있는 현숙은 자동으로 후순위 대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경수 입장에서 현숙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 내가 만나자 하면 무조건 나오는 그런 남성과 내가 만나자 해도 2번 중 1번만 볼 수 있는 나에게 호감을 가지는 2명의 남성이 동시에 보자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은 오른쪽과 약속을 잡습니다. 조금이라도 희소한 곳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죠. 이것은 이미 수많은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영식을 꼬셔서 어장에 넣어두고 지금 가망성이 없다고 보이는 영식과 비슷한 다른 남자들을 유혹해 모두 어장에 넣어둔 채로 경수에게 다시 접근하게 된다면 최소한 지금 상황보다는 좋은 결과가 펼쳐질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름 없는 이 연필을 10,000원에 팔겠다고 한다면 아무도 사지 않겠죠. 구매자가 이 연필의 가치가 10,000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은 다른 사람들이 이 연필을 구매하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10,000원이라는 가치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명품 시장의 원리죠. 마찬가지로 현숙을 원하는 남자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 남자들의 재력이 뛰어날수록 경수는 최소한 호기심이라도 가지게 됩니다. 현숙은 자존감이 높은 척을 했지만 사실상 그렇지가 않았고 불안함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아무 행동이라도 해야 했으며 은연중에 경수가 옥순과 대화 도중에 자신의 존재를 인식해주기를 바랬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행동하지 않았음에 무력함을 밤새 느낄 것이며 불안함 역시 증폭할 테니까요. 이번화 현숙의 미행을 보고 저희 어렸던 중학생 시절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남자가 다른 여성과 대화하려 하니 현숙이 커다란 불안에 휩싸여 쫓아갔죠. 저 또한 아주 어릴 때지만 저것과 비슷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다 보러 놀러 갔었는데 좋아했던 여자가 친구와 바람 쐬러 나가서 불안을 참지 못하고 다른 친구와 함께 찾으러 갔던 적이 있었죠. 막상 찾고 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람 쐬러 나온 척 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없어져 가지만 현숙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떠올라 조금 신기했던 이번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저희 심정과 지금 현숙의 심정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현숙을 보면서 답답하게 느끼셨을 부분들이 많습니다. 눈치가 없는 건지 자신이 연애시장의 최상위 포식자인 것 마냥 착각이 대단했죠. 결국엔 남자가 나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마치 남자들은 결국 나를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사회성이 떨어져 보이죠. 저는 이것이 단순하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으나 저번 주와 이번 주 방송을 보고 생각이 든 것은 현숙이 단순하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암시, 자기최면과 같은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을 칭찬하고 되새김으로써 불안감을 떨쳐내는 것이죠. 말에는 힘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자신이 없었기에 더욱 자신을 높게 과대평가하는 말들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만약에 현숙이 말했던 것처럼 반드시 꼬실 자신이 있고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면 야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옥순과 대화하러 나간 경수를 찾아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훨씬 매력적일 테니 결국 경수는 나에게 넘어온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현숙은 경수와의 데이트에서 자신에 대한 경수의 호감이 크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급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경수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주 매력적인 여자 옥순에게 대화를 신청하니 도저히 불안감을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꼬실 수 있다며 자신감을 매번 표출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옥순을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 봤겠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현숙이 경수와 옥순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상황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기 때문에 말을 걸어볼 수도 없지만 불안함에 경수가 옥순과 대화할 때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어슬렁거린 것이죠. 문제는 자신이 불안에 휩싸이니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정숙은 경수에게 배신당한 기분일 테고 현숙과 옥순 경수의 관계에 끼는 것 자체가 껄끄러울 텐데 그걸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정숙과 함께 야밤에 수색을 나서죠. 그런 상태임에도 불만 없이 현숙을 타일러주는 정숙의 인성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